124. 일동의 정신은 긴장하였다. 더구나 영채는 아직도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 함은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 영채는 두잠이며 수동파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구를 생각하고 또 5년 전 월화와 함께 대성학교장의 연설을 듣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나이 어려서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하였거니와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에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다 하던 생각이 난다. 영채는 그 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새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새 처녀를 골고루 본다. 새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새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이는 듯 하였다.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 하였다. 형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하고 조끼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내어 푸른 차표를 내어들면서 이 차표 속에는 저기서 덜덜 떠는 저 사람들, 아까 그 젊은 사람의 땀도 몇 방울 들었어요. 부디 다시는 이러한 불쌍한 경우를 당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요. 하고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이 한번 몸과 고개를 흔든다. 새 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 이때에 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꽃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이 된 듯하였다. 선영도 아까 영채가 제가 물 끓여 올게요 하고 자기의 손목을 잡아 앉힐 때부터 차차 영채가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영채가 지은 노래를 셋이 합창할 때에는 영채의 손을 잡아주도록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세 사람이 일제히 우리지요 할 때에 더욱 영채가 정답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이가 지금 병욱과 문답할 때에는 그 얼굴에 일종 거룩하고 엄숙한 기운이 보여 지금껏 자기가 그에게 대하여 하여오던 생각이 죄송한 듯하다. 자기는 언제까지 형식과 영채를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이 형식과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은 숙였던 고개를 들어 우리가 늙어 죽게 될 때에는 기어이 이보다 훨씬 좋은 조선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게으르고 힘없던 우리 조상을 원통히 여기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고마운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합시다. 하고 웃으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장래에 나갈 길이나 서로 말합시다. 하고 세 사람을 본다. 세 사람도 그제야 엄숙하던 얼굴이 풀리고 방글에 웃는다.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하고 병욱이가 권할 때에 문 밖에서 들어가도 관계치 않습니까? 하고 우선의 목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우선의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지금 오나? 우선은 세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뒤에 형식의 곁에 앉으며 사에서 삼랑진 근방에 들구경을 하고 오라고 전보를 했대 그려 하고 손으로 턱을 한번 쓴다. 영채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나? 정거장에 와서 다 들었네.
하고 여자들에게 절을 하며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정거장에서는 칭찬이 비오듯 합니다. 과연 상쾌하외다. 하고 정거장에서 들은 말을 대강한 뒤에 형식더러 오늘 일을 신문에 내도 좋겠지. 형식은 대답 없이 병웅을 보다가 물론 관계치 않겠지요 한다. 아이고 그것은 내서 무엇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놈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참 말만 듣고도 눈물이 흐를 뻔하였습니다 한다. 과연 정거장에서 어떤 승객에게 그 말을 들을 때 우선은 지극히 감동한 바 되었다. 원래 호활한 우선이가 그처럼 눈물이 흐르도록 감동되기는 영채가 죽으러 간 때와 이번뿐이었었다. 우선이는 정거장에서부터 병욱 일행을 만나면 기어이 하려던 말이 있었다. 그래서 하인이 가져온 차를 마시며 지금 무슨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하고 자기의 말할 기회를 얻으려 한다. (125) 지금 우리는 장차 무엇으로 조선 사람을 구제할까 하고 각각 제 목적을 말하려던 중일세. 네, 그러면 저도 좀 듣지요. 처녀들은 그의 태페밥 모자와 말하는 모양이 우스워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꿀꺽 참는다. 영채 하나만 어찌할 줄을 몰라서 얼굴을 잠깐 붉히나 우선은 영채를 보면서 모르는 채 한다. 어느 분 차례입니까? 하는 우선의 말에 내 차례인가 보에. 그러면 말하게. 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들을 준비를 한다. 병욱은 영채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선영도 웃음을 참느라고 살짝 고개를 돌린다. 나는 교육가가 되렵니다. 그리고 전문으로는 생물학을 연구하랍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중에는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도 물론 생물학이란 뜻은 참 알지 못하였다. 다만 자연과학을 중히 여기는 사상과 생물학이 가장 자기의 성미에 맞을 듯하여 그렇게 작정한 것이다.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 형식은 병욱을 향하여 물론 음악이시겠지요. 네, 저는 음악입니다. 또 영채 씨는? 영채는 말없이 병욱을 본다. 병욱은 어서 말해라 하고 눈짓을 한다. 저도 음악입니다. 선영 씨는 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여서 형식은 가만히 앉았다. 여러 사람은 웃었다. 선영은 얼굴을 붉혔다. 선영 씨는 무엇이어요? 물론 교육이겠지. 하고 병욱이가 웃는다. 모두 웃는다. 형식도 고개를 수그렸다. 선영도 병욱이가 첫마디에 네, 저는 음악이외다 하고 활발히 대답하는 것이 부러웠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배울랍니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말하였다. 학교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선생에게 칭찬받던 생각이 난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수학이 좋은 것인 줄은 알았으나 수학과 인생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는 자네 차례세. 나는 붓이나 들지. 한참 말이 없었다. 제가끔 제 장래를 그려본다. 그리고 그 장래의 기척점은 다 같았다. 우선이가 고개를 숙이고 우두커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형식이가 왜 오늘은 그렇게 점잖아졌나 하고 웃는다. 우선이가 고개를 들더니 언젠가 자네가 날더러 인생은 장난이 아니라고 나는 인생을 희롱으로 본다고 그랬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글쎄 그런 일이 있던가. 과연 그게 옳은 말일세.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장난으로 보아왔네. 내가 술을 많이 먹는 것이라든지 또 되는 대로 노는 것이 확실히 인생을 장난으로 여기던 증거지. 나는 도리어 자네가 너무 진지한 것을 속이 좁다고 비웃어왔지만은 요컨대 내가 잘못 생각하던 것이여. 여기까지 와서는 형식이가 우선의 말이 오늘은 농담이 아닌 것을 깨닫고 정색하고 우선의 얼굴을 본다. 새 처녀도 정색하고 듣는다. 과연 우선의 얼굴에는 무슨 결심의 빛이 보인다. 우선은 말을 이어 오늘 와서 깨달았네.
오늘 정거장에서 음악회 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네. 나는 차 타고 지나오면서 산기슭에 선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나기는 났지만은 그 꾀죄하고 섰는 모양이 우스워서 웃기부터 하였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지나 하는 생각도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아니 흘렸네. 그리고 차를 내리면 얼른 구경 가리라. 가서 시나 한 수 지으리라. 울기는커녕 웃으면서 내려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나는 가슴이 뜨끔하였네. 더구나 젊은 여자가 하고 감격한 듯이 말을 맺지 못한다. 듣던 사람들도 묵묵하다. 우선은 말을 이어 나도 오늘 이때 이 땅 사람이 되었네. 힘껏 정성껏 붓대를 둘려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함이 있으려 하네. 이제 1시간이 못하여 자네와 작별을 하면 아마 4, 5년이 되어야 만나게 되겠네 그려. 멀리 간 뒤에라도 내가 이전 신우선이가 아닌 줄로 알고 있게. 나는 자네와 떠나기 전에 이 말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하네. 하고 손을 내밀어 형식의 손을 잡는다. 형식도 꼭 우선의 손을 잡아 흔들며 참 기쁜 말일세. 물론 자네가 언젠들 잘못한 일이 있었겠나마는 그처럼 새 결심한 것이 무한히 기쁘이. 우선은 한참 주저하다가 영채씨, 이전 버릇없던 것을 다 용서합시오. 저도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렵니다. 부디 공부 잘하셔서 큰일 하십시오. 하고 길게 한숨을 쉰다. 영채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선영은 이제야 형식에게 영채의 말이 모두 참인 줄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만히 영채의 손을 잡고 속으로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였다. 영채도 선영의 손을 마주치며 더욱 눈물이 쏟아진다. 형식도 울었다. 병욱도 울었다. 마침내 모두 울었다. 비개인 뒤 맑은 바람이 창밖에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를 스쳐 방 안에 불어 들어와 5 사람의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힌다. 잠잠하다. (126) 형식과 선영은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 4년생인데 내내 몸이 건강하였으며 금년 9월에 졸업하고는 전후에 구라파를 한번 돌아 본국에 돌아올 예정이며 김장로 부부는 날마다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벌써부터 돌아온 후에 할 일과 하여 먹일 것을 궁리하는 중. 병욱은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독일 백림에 이태 동안 유학을 하고 금년 겨울에 형식의 일행을 기다려 시베리아 철도로 같이 돌아올 예정이며 영채도 금년 봄에 동경 상야 음악학교 피아노과와 성악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아직 동경에 있는 중인데 그 역시 9월경에 서울로 돌아오겠다. 더욱 기쁜 것은 병욱은 백립음악계에 일종 이체를 발하여 명성이 책책하다는 말이 근일에 도착한 백림 어느 잡지에 유력한 비평가의 비평과 함께 기록된 것과 영채가 동경 어느 큰 음악회에서 피아노와 독창과 조선춤으로 대갈채를 받았다는 말이 영채의 사진과 함께 동경 각 신문에 게재된 것이다. 듣건대 형식과 선영도 해마다 우량한 성적을 얻었다 한다. 삼랑진 정거장 대합실에서 자선음악회를 열던 세 처녀가 이제는 훌륭한 레이디가 되어 경성 한복판에 떨치고 나설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다. 신우선은 그로부터 일절 화류계의 발을 끊고 예의전심 일변 수양을 힘쓰며 일변 저술에 노력하여 문명이 전토에 떨쳤으며 더욱이 그일 발행한 조선의 장례는 발행한 2주일이 못하여 사건에 달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더욱 깊고 넓게 되며 붓은 더욱 날카롭게 되어간다. 한 가지 걱정은 아직 술이 너무 과함이나 고래로 동양 문장에 술 못 먹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 책망할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유명한 대패바 모자를 벗어버리고 백설 같은 파나마 모자를 쓰며 코 아래는 고운 카이제르 수염까지 났다. 황주 김병국은 10만여주의 대상원을 지었다. 작년의 봄 서리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으나 금년에는 상엽이 매우 충실하다 하니 다행이며 병국의 조모는 불행히 사랑하는 손녀를 보지 못하고 작년 여름에 세상을 떠나셨다. 병국의 부인도 이제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내외의 금실도 전같지는 아니하다든가. 형식의 주인하고 있던 노파의 집에는 의학 전문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구덕이 있는 장찌개와 담뱃대는 지금도 전같이 유명하나 다만 차차 몸이 쇠약하여져서 지금은 약물터에도 다니지 못한다.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형식의 말을 늘 한다. 영채의 어머니는 집을 팔아가지고 평양 어느 촌으로 내려가서 양자를 들여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진실한 예수교 신자가 되어서 평안히 천당길을 닦는다. 우선에게서 영채가 죽지 않고 동경에 갔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울었다 함은 우선의 말이다. 그 후에 영채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하였으며 어머니도 자기가 진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영채도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과 졸업하고 오거든 곧 자기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편지마다 하고 혹 옷값으로 돈도 보내주며 가끔 고추장, 암치 같은 것도 보내어준다. 한 가지 불쌍한 것은 형식이가 평양에 갔을 적에 데리고 칠성문으로 나가던 개양이가 어떤 부잣집 방탕한 자식의 첩이 되어갔다가 매독을 울리고 게다가 남편한테 쫓겨나기까지 하여 아주 적막하게 신고함이니 아마 형식이가 돌아와서 이 말을 들으면 매우 슬퍼할 것이다. 그 어여쁘던 얼굴이 말 못되게 초췌하여 이제는 누가 돌아보는 이도 없게 되었다. 혹 독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거니와 형식이가 사랑하던 이희경군은 아까운 재주를 품고 조세하였고 얼굴 거무튀튀하던 김종렬군은 북간도 등지로 갔다는데 이내 소식을 모르며 배악감은 그 후에 교주와 충돌이 생겨 지금은 황해도 어느 금광에 가 있다는데 아직도 처리 나지 못한 모양이라 하니 가엾은 일이다.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칠성문 밖 형식이가 돌부처라 하던 그 노인은 아직도 건강하여 10여일 전부터 툇마루에 나와 앉아서 몸을 흔들거리고 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감투가 전보다 더 낡아졌을 뿐. 나중에 말할 것은 형식 일행이 부산서 패를 탄 뒤 조선 전체가 많이 변한 것이다. 교육으로 보든지 경제로 보든지 문학 언론으로 보든지 모든 문명 사상의 보급으로 보든지 다 창족의 진보를 하였으며 더욱 할애할 것은 상공업의 발달이니 경성을 머리로 하여 각 도해에 석탄 연기와 쇠망치 소리가 아니 나는 데가 없으며 연래의 극도에 쇠하였던 우리의 상업도 점차 진흥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땅은 날로 아름다워간다. 우리의 연약하던 팔뚝에는 날로 힘이 오르고 우리의 어둡던 정신에는 날로 빛이 난다. 우리는 마침내 남과 같이 번쩍하게 된 것이로다. 그러할수록에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하겠고 더욱 큰 인물, 큰 학자, 큰 교육가, 큰 실업가, 큰 예술가, 큰 발명가, 큰 종교가가 나야 할 터인데 더욱더욱 나야 할 터인데 마침 금년 가을에는 사방으로 돌아오는 유학생과 함께 형식, 병욱, 영채, 선영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맞아들일 것이니 어찌하니 기쁠까. 해마다 각 전문 학교에서는 튼튼한 일꾼이 쏟아져 나오고 해마다 보통 학교 문으로는 어여쁘고 기운찬 도련님, 작은 아가씨들이 들어가는구나. 아니 기쁘고 어찌하랴. 어둡던 세상이 평생이 어두울 것이 아니오 무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밝게 하고 유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멸케 하고 굳세게 할 것이로다. 기쁜 웃음과 만세의 부르짖음으로 지나간 세상을 조상하는 무정을 마치자.